세상은 넓고 볼 것은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영화관, 그리고 콘솔까지 화면에 달린 것을 얕지만 넓게 아주 넓게 대충 주워 섬겨보는 방송. 화면에 중록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록입니다. 와, 거기 리액션 없는 너 누구예요? 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이번 화면 중독에서 다뤄볼 화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 소설입니다. 박수! 김숙훈님께서 한 줄 줄거리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영화 보는 내내 사실 좀 대사가 잘 안 들렸어요. 그게 이제 그래요? 이정재 배우가 이제 그 제일인을 연기하는 것도 있고, 황정민 그렇죠. 배우가 굉장히 좀 우울한 역을 해서 그런지, 그냥 네가 미국인이라 그랬던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귀는 멀쩡하지 그래도. 그래서 대사가 좀 안 들려서 약간 좀 외국인들끼리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잘 살린 옛날 컨텐츠가 있죠. 그 로스트의 페이퍼 타월 욕이 있네. 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진짜. 그 느낌이었어. 그래서 말이 심하네, 그- 말이 심해. 아, 진짜. 그거에다가 붙여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페이퍼 타월은.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이제 황정민 배우와 이정재 배우의 그런 느낌은 아니고, 황정민 배우가 태국에서 전체 스토리를 넘어가는 그런 내용을 붙였는 거예요. 네. 네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페퍼 타월 여기 있네. 뭐라고요? 자네 부인이 살던 태국에서 인신매매업을 하고 있지. 여태까지 내 딸을 가둬둔 거야? 뭐넌? 그리고 자네가 찾아오려는 것 또한 알고 있지. 자네는 계획대로 딸을 구해 파나마로 떠나라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자네는 그녀를 잃게 되겠지. 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여태까지 오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잘하네, 잘하네.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킬링 포인트가 살아있네요. 아페로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아니잖아요. 아페로도 앞으로도 계속. 계속. 네. 첫 번째로 이제 황정민이 연기한 이제 인남의 캐릭터. 예, 요 인남 캐릭터가 어땠는지 한번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사실 저는 좀 너무 억지라서 억지? 조금 좀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좀 받았는데, 어떤 네. 점에서 그랬죠? 뭐 예를 들어 일단 첫 번째 구성원이 뭐 나라에서 버림받아 도망 다닌다 이런 거 네.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뭐 가장 뭐 대중적인 게 맷 데이먼의 본 시리즈 이런 거. 그렇죠. 네. 근데 왜 국정원 요원이 왜 갑자기 킬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의뢰를 받고 킬러가 된다는 게 좀 저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사회에서 고독해 보이려고 만든 그런 캐릭터의 설정이 아닌가. 편리한, 약간 네. 편리한. 그 국정원에서 사람 죽이는 일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킬러가 그렇죠. 됐겠거니 약간 네. 이런 편리한 설정이지 않나. 그다음 뭐 좀 너무 그냥 그 도시의 늑대 같은 느낌을 좀 주려고 킬러를 만든 것 같고. 너무 멋있는데 도시의 늑대? 그 인남의 그 약간 윗선인 춘성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은 왜 인천에서 횟집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냐? 맞아. 모르겠어요. 뭐 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인남만 해외로 도피해야 되고 그렇죠. 오히려 그 상사인 춘성은 왜 한국에 남아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나? 그래서 뭐 횟집이 겁나 맛있어가지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죽일 수 없나? 뭐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일본 가서도 정식으로 뭐 비자 받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살면은 이게 위치가 노출되니까. 킬러로서 정식 등록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을 하려면 이제 뭐 거기도 그 뭐 동사무소에 그 뭐 여기 산다고 뭐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킬러로서 킬러로서. 마을의 착한 킬러. 아니 킬러로서 말고 그 뭐 어쨌든 저는 근데 그 인남이
황정민 배우가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좀 그래도 좀 많이 센 캐릭터로 나와서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믿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진 캐릭터로 나와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주인공으로서 황정민입니다. 그렇지.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황정민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뭐, 연기도 좋았고, 네. 액션도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황정민을 배우를 보고 있으면, 네. 좀 평소에 우리 저번에도 약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자세도 좀 구부정해 보이고, 이 동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일반 아저씨 같은 느낌도 되게 강해요, 보면. 그죠? 그렇죠. 황정민 배우가. 근데, 막상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참 액션을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배우예요. 보면. 몸을 정말 잘 쓴다. 기존에 이 황정민 배우가 출연했던 작품에서 뭐 수많은 액션 씬을 소화했겠지만 이 영화만큼 액션을 전면에 무기로 내세우는 작품은 없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신세계 때. 있잖아, 신세계. 신세계에서 뭐 누아르가 전면이지. 들어와 이것도 있었어. 이게 액션이야 이게? 이거 손목 스냅이지. 인사지. 황정민이 직접 몸으로 액션했던 작품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네. 그죠? 이게 이런 본격 액션 장르에서도 전혀 어색함이나 아니면 소화기 막 버거워 보인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았다는 점만 해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국정원 요원을 하다가 킬러는 잘 안 하지 않아요? 모르겠어. 차라리 진짜 좀 몰라 청정원에서 일하다가 킬러 하는 게 더 쉽지 않나? 왜? 청정원에서. 근데 뭐 혹시라도 뭐 내가 국정원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네 모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혹시 그래. 국정원 관계자분 계시면 댓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뭔 소리야? 공삼 씨는 몸을 잘 쓴다고 했는데 저는 요 작품을 보면서 표정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감정과 삶이 이렇게 메말랐다는 컨셉이잖아요. 캐릭터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초반에 있는 표정을 보면은 진짜 세상 살 이유 없는 사람 같아요. 진짜 당장 오늘 목 매달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맞아.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이정재가 연기한 인간백정이라고 불리는 레이가 있죠. 네. 분명 토종 한국 사람인데 레이야. 이정재의 연기가 특별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이정재 씨 연기가 특별히 좋았고 네. 초반 자기의 형인 고레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장면은 뭐 스타일이나 아니면 연출, 연기 뭐 어디 하나 흠잡을 것 없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그리고 뭐 그 처음에 나오는 죽은 형을 내려다보는 어떤 레이의 싸늘한 표정을 통해서 네. 형에 대한 애정 요런 거는 눈꼽만치도 없는데 반드시 끝까지 복수를 할 새끼다 이 새끼는. 막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네. 딱 한 방에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아주 막 세련되게 뭐 액션이 혹은 아주 예쁘게 막 연습해가지고 숙달되고 연습된 느낌보다는 네. 막 사냥감을 위해서 달려드는 한 마리의 하이에나 아니면 뭐 승냥이 약간 혹은 아니면 막 고라니? 좀비 같은 고라니? 좀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미지 전반적인 이미지에 비해 연출 이런 거에 비해서 캐릭터에 대한 서사가 조금 너무 부족한 부분은 솔직히 부정하기 힘들지 않나. 이번에 확실히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비주얼적으로도 진짜 뭐 더 잘 어울리는 배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저는 그 역할이랑 좀 그 이정재의 그 굵은 목소리가 좀 안 어울렸던 것 같긴 해요. 뭔가 조금 더 차갑고 약간 냉철해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목소리가 좀 약간 왕이 될 상인가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어울리긴 했는데 근데 캐릭터 자체로는 진짜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랑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적수를 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좀 카카로트 베지타. 카카로트 베지타처럼 뭔가 복수의 이유를 좀 망각해버리고 누가 더 강한지 좀 붙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결판을 내자. 결판 내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강아지 같은 캐릭터입니다. 강아지요? 네, 강아지요. 근데 뭐냐면 이제 우리 동네 강아지? 개들 보면은 처음에는 뭐 쫓아서 뛰다가 나중에는 이제 뛴 이유 까먹고 지 혼자 신나서 존나 뛰어가요. 네, 탄력 받고 나면은 그냥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냥.
본능에 더 이끌렸다 뭐 이런 느낌이다. 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네. 점인가 어떤 하니 점입니까? 애가 너무 인간적이에요. 아, 신PD에 인간적이라고? 비해서? 진짜 맨날 아메리카노 달고 살잖아요. 아 이게 차라리 뭔가 좀 더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이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랬으면 마지막에 얘가 스와트 팀이랑 싸우잖아. 그렇죠. 네. 그 무쌍을 찍더라고 여기서. 스와트하고. 차라리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목적만을 위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가는 캐릭터였으면은 차라리 내가 거기서 이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은 뭐 몇 번 나왔는 듯한 킬러 디자인이라서 그렇죠. 맞아요. 뭐 약간 옷 명품 잘 입는 캐주얼한 요즘 킬러. 아저씨 영화에 나왔던 58년생 개띠 똥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했을 때 만석이 동생의 종석이. 맞아. 맞아. 유이 캐릭터는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정락터님 네. 어땠나요, 유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다. 사귀고 싶다. 아니야. 왜 이 트랜스젠더 비슷한 이런 캐릭터를 정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 만약에 캐릭터를 좀 여자로 등장을 시켰다면은, 이 뭔가 이 주인공이 인남이랑 좀 약간 서로 도와주는 사이다 보니까 약간 썸씽이 막 있게 되면, 막 영화 그렇죠. 시나리오 초점이. 자체가 좀 복잡해지고, 맞아요. 약간 애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애 찾는데 집중이 좀 안 될 것 같고 약간 방해 요소가 맞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우리 신PD 같은 놈들, 섹스 언제 하나, 섹스 언제 하나. 영화 그러니까. 보는데 눈 시불나게 뜨거.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만약에 남자였다면은 이게 뭐 처음엔 돈 때문에 도와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좀 애를 책임져 주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근데 네. 우리 주인공 둘이가 너무 어둡잖아요. 그렇죠. 집에 존나 다 너무 진지 빨고 막 어둠의 다크니스에 막 어두운 오라가 막 확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감초 역할은 잘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진지한 그럴 분위기에서 한 번씩 환기시키는 환기가 그런 되지. 캐릭터. 이 영화가 에고하러가는 어디서 진짜 많이 본 듯한이 아니라 그렇죠. 진짜 존나 많이 본 영화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영화만의 특별한 요 뭔가가 있다면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없으면 하지 말고. 태국에 쳐들어간 인남은 이제 태국에 가자마자 내 딸 아이 내놔. 계속. 안 내놔? 쑤시고. 그 다음 또 쳐들어가서 내 한국 여자애 내놔. 안 내놔? 쑤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런 인남을 쫓는 레이. 한국 놈 내놔? 안 내놔? 쑤시고. 그래서 좀 너무 좀 내 코끼리 내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처럼. 아니요, 그거는 명작입니다. 그나마 이 영화만의 장점을 좀 뽑아보자면은 극중 인남의 딸 역할로 나온 어떤 유민 역의 박소희 아역 배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표정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역 배우가. 사실 대사가 많이 없기도 하고 연기에 대해서 뭐 크게 평가하기에는 뭐 배우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애매한 정도로 캐릭터가 어떤 단편적으로 묘사된 부분도 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영화 전체에서 유민이가 처한 상황에 몰입도를 더해주는 좀 훌륭한 캐스팅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캐스팅 자체가 괜찮았다. 다른 영화와 달리 애를 씨발 졸라 막 굴립니다. 나는 마지막에 레이랑 봉고차에 싸울 때 걔가 아니 애가 그 캐리어에 들어있잖아. 그렇죠. 실제로 굴렸죠. 단어 그대로. 아니 거기다가 수류탄을 까는 걸 보고 나는 이 새끼가 그냥 우리 세 가족 다음 생에 다시 행복하자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같이 죽자는 건 줄 알았다고. 나는 나도 그렇긴 했어 좀. 아니 미친놈 아니야 진짜로. 나는 내가 만약에 애면 가방에서 나와서 야 좀 그만 좀 그러면서 내 가방 있는 거 모르고 가. 애를 이 정도로 막 다루는 거는 헐리우드에서 볼 수 없다. 이게 신박했다. 왜냐면 신박하더라고. 전체적으로 액션은 좋은데 스토리가 부실하다는 평이 많죠. 스토리 관련해서 각자 어떻게 봤는지 뭐 장단점이나 뭐 좋았던 점, 나빴던 점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그리고 레이 얘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게 좀 스토리적으로도 과거에 이제 뭐 아빠가 뭐 도살하는 걸 보고 자랐느니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뭔 특수 모델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을 존나 잘 쏴요.
일본 국적 포기하고 한국 들어와서 군대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인남은 진짜 뭘 보고 어째서 유이에게 애를 맡겼나 뭐 이런 것들 저는 마지막에 보면서 뭐지 쟤 돈 들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스토리 자체의 완성도도 부족했지만 네. 그 결정적으로 거슬렸던 부분은 네. 영화 전체에서 대사의 완성도가 별로였다는 점이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완성도가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 영화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기존에 봤던 영화들 가운데 스토리가 굉장히 완성도 있거나 깊은 서사를 지닌 작품이 아니더라도 네. 뭐 명대사 명장면들이 계속 회자되는 작품들을 몇몇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면 각본이 좋은 작품과 그 영화로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따로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화 전체는 막 걸작이 아닌데 그 장면 하나 뭐 대사 하나 이런 건 되게 회자되는 작품들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 몇몇 뜯어보면 대사의 완성도가 되게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레이가 굳이 일본인 킬러였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일본인 킬러라는 걸 물론 안 보여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잘 모르겠어 뭐 그 일본 칼을 쓴다든지 일본인 킬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영화 앞에 일본이라는 그냥 무대가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주로 태국에서 활약을 해서 마치 그냥 범아시아적 다국적 로켓을 자랑하려는 듯한 그런 우리 좀 돈 이만큼 썼어 로케이션에 네, 약간 이런 모습을 써요. 뭐 마지막에는 레이가 인남의 딸을 차에 태워서 도망가잖아요. 네. 이유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인남을 레이하고 싸움 붙이기 위해서 영화에서 만든 그런 장치지. 레이가 특별히 아이한테 집착하거나 아이를 꼭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영화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잖아요. 뭐 내가 저 인남이 보는 앞에서 이 딸아이를 뭐 먼저 죽이겠다. 뭐 그런 비정한 모습이라든지. 네. 맞아요. 아니면 뭐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내가 인남을 먼저 죽이겠다.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애를 차에 실어서 간다는 게 마치 저는 그 어릴 때 모기차 있잖아요. 모기차가 있으면 이유 없이 쫓아가잖아 저희가. 그냥 인남이 레이를 쫓기 위해서 레이를 모기차로 그냥 만든 것 같아요. 그 느낌. 테이큰이 흥행했던 것도 저는 그 딸을 찾는 그 리암 니슨이 좀 그 시원시원하게 막 처치를 해나가면서 적을 구해내는 것 자체가 그것도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스토리상으로는 간단하지만 좀 사이다 같은 그런 전개가 장점이잖아요. 어떻게. 네. 그렇죠. 시원시원하게 처치해 나가고 뭐 이런 것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도 거의 비슷한 류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나쁘지 않았다. 인남이랑 레이가 좀 처음 만나서 그 싸우게 됐을 때 그 애들 잡혀있던 장소에서 왜 철창 가운데 두고 막 서로 막 대립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분명히 인남이가 방 안에 있고 그 레이가 복도 쪽에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철창 바깥에 복도에서 그 철창을 잠그는 게 맞잖아요. 그 애들 가둬놓는 그 곳이니까. 방의 목적상. 방의 목적상. 근데 인남이가 안에서 잠궈요 보면. 인남이가 안에서 잠그고 레이가 못 들어가잖아 거기에. 오게 튀었다. 그거는 보니까 옆에는 감시방이고 그 옆방은 이제 감시방인 거지 그러니까. 감시 거기 있는 애들이 머무는 방인 거지. 좀 약간 그 인남이가 창문으로 도망가게 만들 수 있는 좀 장치를 잠시 만들어둔 것 같은데 그 철창으로 해서 일본 이게 약간 비주얼적으로도 그거 사이에 두고 막 하는 거 자체를 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장면 좋더라고. 내 설명으로 인해서 그 의문은 풀렸겠네요 이제. 안 풀립니다. 전혀 안 풀렸는데? 이 엔딩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들 봤는지 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좀 불문율이 있죠. 아무래도 꼭 살아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맞아. 그리고 사망 주문 있어. 사망 주문. 이게 꼭 살아서 돌아가겠다. 아니면 그 부모님 사진 보거나 애인 사진 보면서 꼭 살아 돌아가겠다. 무섭다. 벌써 무섭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애들이 꼭 먼저 죽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남이가 애한테 꼭 돌아온다고 얘기한 장면이 나오자마자 얘는 못 살겠다. 약간 바로 얘는 죽네. 인남 죽네. 딱 바로 너무 눈치채게 했더라고요. 약간 영화 보면서 스포당한 느낌이었다. 약간 이런 게 있었고. 마지막에 둘 다 한 끼에 죽는 게 둘 다 그 레이랑 같이 죽잖아요.
네. 둘 다 죽는 게 저는 더 해피 엔딩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어요. 왜냐면 깔끔했다 네. 오히려. 이 둘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그 복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마나가에서 구하소서에는 저는 엔딩이 2개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그 레이와 인남이 최후를 만난 엔딩. 네. 그냥 뭐 마치 그냥 레옹의 마지막 같은 그런 수류탄 엔딩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좀 씁쓸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네네네. 레옹과 조금, 달리 큰 감동도 없었고요. 그 파나마로 도망을 간 그 유미가 그 엔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너무 약간 급전개라서 그 사이에 약간은 인남을 추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저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못 돌아올 거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어? 난 아닌데 저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저 흑우 있네 저기. 흑우가 여기 있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애를 너무 막 굴려가지고 너무 네네. 가혹하잖아요. 애한테 납치당해서 장기 털릴 뻔하다가 총격전에 휘말려서 봉고차 몇 바퀴 굴렀지. 네. 마지막에는 이제 별로 안 친한 트랜스젠더랑 이제 고향도 아니고 이제 파나마를 가서 살게 되잖아요. 졸라 최악이다. 이게 나는 애를 좀 병원에 데리고 가야지. 뭐 바다에서 뛰놀 때가 아니잖아 저거. 그치 그게 급전개라니까. 이 미친 트랜스젠더야 진짜. 그렇게 이제 뭔가 이 영화만의 이제 신박한 액션, 뭔가 기깔나는 액션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둘 다 좀 프로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연출 자체가.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 후반부에는 좀 처절하게 싸운다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표현이. 네. 그 뭐 근데 좀 약간 그랬던 거는 이제 인남이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좀 칼에 찔리고 막 칼에 여러 번 찔렸는데 이 끈질기게 안 죽더라고 진짜. 그 거의 뭐 그 게임으로 치면 그 다른 엑스트라 비해서 좀 HP가 좀 큰 것 같다. 뭐 액션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 고백하자면은 이 영화를 극장에서 2번 봤습니다. 제가 첫 관람에서 제가 3번 잠들었어요. 첫 관람에서 3번 다 인남과 레이가 액션 합을 부딪히기 직전 장면이었어요. 심지어 2번째 관람에서도 똑같은 3포인트에서 살짝 잠이 오는 걸 제가 이겨냈거든요. 그냥 졸렸다는 얘기를 되게 길게 하시네요.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그 동네 그냥 아저씨로서 네. 액션이 가장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로켓을 했으면 일본의 액션을 좀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부분. 그냥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목을 메고 이러는 거는 굳이 일본 가서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가 태국의 그 대중교통인 툭툭이라고 있잖아요. 오토바이. 네네. 그거 타고 나오는 거 말고는 태국의 액션이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왜 태국에 스와트 나오잖아. 태국에서. 애들 갇혀있는 장소에서 이제 인남이랑 레이가 이제 처음 만나서 싸우는 장면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둘이 이렇게 탁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탁 걸어가면서 그래서 황정민이 헤이 브라더 요거 한번 했으면 해주면 안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 그 생각 했어 안 했어 솔직히. 씨빠빠 브라더. 그 밖에 영화 전체에서 이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한번 각자 얘기를 해봅시다. 좋았던 점이랄까 기억에 남는 거를 하나 뽑자면은 네. 빨리 지나간 장면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인남이 드디어 딸인 유민을 만나고 잠시 호텔로 피신한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인남이 딸에게 먹이려고 뭐 태국 음식들을 봉투에 몇 개 담아가지고 호텔 방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망고 찰밥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네, 영화 속 주연 외에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화 초반에 인남에게 그 살인 지령을 주는 제일동포 에이전트 시마다 캐릭터가 굉장히 좀 별로였어요, 솔직히 저는. 요 부분은 제일교포 느낌의 대사 처리도 조금 이상하고 그 코미디 빅리그의 황재성이 나와서 연기하는 착각이 들었어요. 태국 현지 조력자로 나온 이영배 캐릭터의 대사들이 되게 맛깔났어요. 나는 솔직히 그 인물은 처음 만나서 현지 뭐 아동요괴 조직이나 아니면 그 아동요괴 시장이 돌아가는 막 상황 요런 거를 설명하는 장면은 연출이나 연기 요런 거 모두 좋았어요. 이 제목이 다만 악에서 고하소서입니다. 뭔 뜻일까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각 캐릭터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어디 하나 기대해야 된다면 그게 기도고 신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에서 뭐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악에서 구한다는 게 뭐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는 애를 뭐 인신매매 이런 조직에서 구해달라 뭐 이런 표현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에 다만 붙어 있는 게 뭐 아이 많은 구해달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네. 인간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요 기도문이 보면은 그 뭐 이런 내용이 쭉 있고 마지막에 이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하고 그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하고 그 뒤에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님께 있음을 영원히 있사옵니다. 있잖아 뒤에. 네. 근데 그 부분은 원래 주기도문에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파에 따라서. 그래서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이 원래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바뀔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신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잖아. 그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사실 이제 종교적 메타포가 좀 있는 영화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게 거의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딱 하나 처음부터 파나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살인하면서 이제 살아가던 인남이 어쨌든 구원의 장소 이제 도피처로 나오는 파나마. 그냥 마지막에는 이제 본인을 희생해서 이제 딸과 유이를 이제 그 구원의 장소이자 이제 낙원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인남이 사흘 만에 파나마에서 딱 부활했으면 완벽한데 안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로케 영화임에도 좀 집중력을 잃지 않은 좀 괜찮은 영화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그 해외 로케한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 좀 해외에서 뭔 이 사건은 터지기 시작한 그거는 나오지만 결국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맞아. 마무리가 되든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네네. 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로케에서 거의 이제 이야기가 다 마무리돼 버려서 그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달랐다는 느낌도 좀 받았고 집중력을 뭐 크게 잃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세계유 이정재와 황정민의 만남을 기다렸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만났다. 제가 못 만났다. 영화 아저씨가 참 명작이었다. 왜 원빈이 영화를 찍고 TOP 광고만 쭈그르 찍는지 알겠다. 아저씨만한 작품을 못 찾아서 아직 영화를 못 찍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해서 싹 다 지옥으로 처박으소서.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비관적이야. 살인한 놈은 다 뒤졌습니다. 이상으로 화면 중독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편을 마치겠습니다.